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2월의 첫 번째 일요용마일인 12월 7일 일요용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장석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는 얘기는 제가 토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금요일날 아침 일찍 와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방송을 연타로 좀 찍고 있거든요. 토요일 방송 끝나고 나서 잠깐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먹고 있는데, 그 아침에는 파카를 입고 와서 그냥 사무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춥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춥다는 느낌 없다가 잠깐 나가면서 이렇게 입고 지금 바깥에 잠깐 나갔었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그나마 바람이 조금 덜 부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재밌는 거는 또 경마장 가면 또 얘기가 다르죠. 경마장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기온보다, 그러니까 경마장 밖에보다 경마장 안이 한 2도 정도 더 추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경마장도 또 차이가 있어요. 경마장 입구하고 예시장 주변하고는 또 달라요.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예시장에 가보면 그 예시장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밑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말이 나오는 마사가 있고 마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시장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밑에서 이렇게 바람이 돕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시장에서 한 20m만 떨어지는 거기서 느껴지는 그 기온하고 예시장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때 기온이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잠깐 있으면서 이번 주에 예시장 진짜 춥겠구나. 그리고 기온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 좀 추워진다고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마필의 변화죠. 이제 체중 변화들이 많이 나와요. 보통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체중이 좀 빠지는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그 날씨가 이제 지금 추워지는 게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그냥 견딜만 하다였다가 11월 1일부터 지금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 갑자기 확 추워진 거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마필의 컨디션 맞추기 좀 어렵고, 그리고 사람으로 봐도 사실 날씨가 추워지면 입맛 떨어지고 운동하기 싫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체중이 어떤 식이든 변화가 좀 옵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가 아무래도 이제 12월 경마의 주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느끼는 거는 주로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주로가 왜 빨라지느냐? 물론 그동안 이제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동안 지금 주로에 모래 보충을 좀 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조금의 비나 눈이 오게 되면은 주로가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의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뒤집어 엎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수분이 머금고 있는 상태예요, 밑에는 지금. 근데 요게 지금 단단하게 얼어 있는 상태에서 눈이 오게 되면은 겉에 모래질 자체가 수분을 머금게 돼요. 그러면 이게 더 추워지게 되면은 땅땅이 얼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모래가 파지지 않는, 약간 좀 불량주로하고 거의 차이가 없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선행마에게 유리함이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예상지를 딱 폈을 때 이게 선행이야, 이렇게 되는 마필들이 인기를 얻고 그대로 나가버리면은 큰 배당이 안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경주에서 그동안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던 마필들, 기습적인 전개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앞에 나가버리게 되면은 사고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예시장 변화들이 확실히 큽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은 마필하고 컨디션이 좋지 못한 마필들하고 극과 극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배팅에 있어서 변수가 많이 된다는 거죠. 해서 겨울 경마가 배당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주 외적인 면이에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금주 경마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좀 있겠고요. 더구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출마 두수가 좀 많아요. 출마 두수가 많아지면 출마보다는 앞선 마필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누가 과연 기습전개를 가지고 타느냐, 요거 판단 빨리 해야 되거든요. 12월의 첫 번째 일요용마일인 12월 7일 일요용마,
냉정함 속에 들어가야겠고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담고 가셔야겠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대한 컨디션 변화, 이거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추워지면은 배터리 하시는 분들도 사실 본장 오시는 분들께서 많이 줄어요. 예시장에 가보면은 이 정도로 추워지면요 한산해져요. 보통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요 예시장에 가면 의자가 없어요. 앉아있을 의자가 없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가 한산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뻔해요. 가보면은 앉아있는 분들이 뻔해요. 그냥 뻔합니다. 특히나 이제 일반 배터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지점 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 지점 가시면은 예상가분들 많죠. 본장 안 오시고 지점 가면 더 많아집니다. 왜냐면 추워서 그래요. 춥다 보니까 예상가들도 이제 본장보다는 지점으로 빠집니다. 저 역시도 그런 유혹이 생기죠. 사실은 편하게 경마하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막 추워서 막 이런 거보다는 기왕이면 좀 따뜻한 데서 좀 편안하게 하고 싶죠. 근데 중요한 건 지점을 제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못 본다는 거예요. 특히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끼어갖고 20분, 25분 경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점에서 경마하다 보면은 전반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전반부에는 30분, 25분 간격이 쭉 지켜지니까. 근데 이게 중반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부산까지 끼워버리면은 레이스가 만약에 부산이 끝나면은 확정 배당판이 뜨기 전에, 그러니까 1번마가 화면에 보이기 전에 이미 배당판이 딱 뜨면서 13분, 12분 전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출주마다 컨디션을 찾을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통 일요일 같은 경우 말을 보러 갈 때 부산 레이스를 보면 바로 예시장에 가요. 그래야지만 출주마들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재방송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말을 못 봅니다. 보통 이렇게 부산 경마가 끝나고 예시장에 딱 앉아 있으면은 딱 끝나는 시점에서 1번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끝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확정이 아니라 처음에 한 바퀴를 딱 돌고 갔을 때 그때 결선 통과하고 나서부터 1번마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보통 확정이 되기 시작하면요 중간에 게이트가 안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떨 때는 기수들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장에서 말을 보다 보면 한 놈씩 걸려요. 제가 적중력을 보다 보면 현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현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보지 않았던 마필들, 원래 세게 봤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컨디션이 극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아내는 경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배당 막권들이. 이번 주 역시도 춥다고 하는데 겨울 동안 또 장석은 예시장을 지킬 거예요. 예시장 여러분들이 못 오니까 저라도 예시장에서 말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집중만 하세요. 배팅에. 제가 예시장에서 다 마필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예시장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고생한다고 이제 뜨거운 커피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엄청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보람도 느껴지고, 기왕이면 배당마 같은 거 하나 잡아내면은 짜릿하죠. 12월의 첫 번째 일요일마일, 제가 봤을 때는 체감 온도가 10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오세요. 제가 예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일요일마일인 12월 7일 일요일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경주입니다. 자, 일단 조교라든가 마필 자체에 대한 그 행보를 봤을 때는 12번마 마리지아가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32조가 소리 없이 마필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용마불패, 스톰히트, 비카스톰, 더블럭키,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들이거든요. 용마불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끌려서 입상했던 마필이고, 스톰히트 같은 경우 입상은 못했지만 승부를 봤던 마필들이고, 비카스톰, 러플럭키까지. 그러니까 이 마필들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조교 때 좋은 모습이 그대로 실전까지 나온다. 요게 이제 최근에 32조의 행보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정직한 승부를 해주고 있는 게 32조예요. 자, 지하주 기수가 최근에 입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몇몇 마필들을 기승했다가 요즘에 뺏기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승부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32조 마필들을 최근에 야금야금 기승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하주 기수가 마리지아에 기승을 해서 가능성은 충분히 봤다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주로에 대한 변화와 함께 이게 최외곽 게이트예요.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의 마필에 대한 그 행보라든가 마필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결코 관가할 수는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안 팔리는 마필이 아니라는 거죠.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마필이 팔렸을 때 그만큼에 대한 값어치가 나오느냐. 과연 나머지 마필들은 뻘로 나오느냐. 이걸 좀 판단해야 되는데, 자, 1번마 느리메로우가 1번 게이트예요.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거 데뷔전에서도 제가 강도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 정도였는데, 사실 바닥은 쳤어요. 바닥은 쳤는데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봤다라고 판단하는 마필이 1번마 드리메로우고, 4번마 희망이 같은 경우도 이거는 데뷔전에서 대봤다. 이게 맞습니다. 이것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에 출주하는 전체 마필들이 어떤 마필들이냐면은, 이 정도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다수 출주했다는 경주입니다는 겁니다. 해서 저는 일단은 12번마 마리지아가 드러나는 액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습적인 전개를 가지고 말을 탄다, 이렇게 보면 네치권의 2번마 퀸오존이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전부 늦발을 통해서 레이스를 망쳤던 마필이라, 이번에 네치 게이트에서의 전도경이, 덕용이가 최근에 행보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무시 못하겠고, 8번마 멜로디 뮤직 같은 경우도 조교 때 모습이 실전 안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요거 박우릉 기수 연속 기승에서 뚜렷하게 선행마가 없다면은 박우릉 기수의 특유의 그 몰아치는 거, 요걸 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갈 수 있는 레이스가 이번 이제 1경주다 해서, 외곽의 12번마 마리지아라든가 내측의 2번마 퀸오존이 일단 걸어온 행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기는 한데, 두 마필 다 약점이 노출된 상태에서 들어가 얼어있고, 선행마가 없다면은 기습적인 전개에 대한 마필에 대한 조심.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8번마 멜로디 뮤직, 박우릉 기수의 기승 스타일을 봤을 때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평가는 마필을 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취임만은 컨디션의 변화가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행마들은 꼭 봐야 돼요. 이런 경주들은 1경주지만 꼭 한 마리 정도는 보이거든요. 특히나 어느 정도 앞선에서 흔들어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1경주 현장에서 아주 재밌는 마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8번마 멜로디 뮤직이 그 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실어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단거리입니다. 육군경주고요. 6번마 농번 선택이 직전 경주 재검받고 나와갖고 추열이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밀어붙였단 마필이거든요. 아주 그냥 발주 딱 끊으면서부터 그냥 쫙 그냥 앞에 확 흔들어냈던 마필인데, 지금 2주 만에 나와요. 2주 만에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또 던집니다. 이건 무조건 던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원래 앞에서 흔들어댔어야 되는데 효리가 기승하면서 그 전개를 한 번도 못 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재검 치르면서 추열이가 지난번에 억지로라도 끌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2주 만에 나왔다? 이거는 전개가 머릿속에 빤히 그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버텨주느냐에 대한 이제 관건이 있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6번마에 대한 그 앞선 전개도 주목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 8번마 무한도마에 대한 감량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9월 달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선입 타서 억지로 끌어냈단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인기도 1위였는데 12번 게이트에서 무리한 전개를 타고 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거리를 줄여놓고 50km의 부담 중량. 아마 이 마필이 인기마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방에서 카드를 꺼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영이 타다가 동수 태울 정도면요. 이거는 세영이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영이가 이거는 이러이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54면 힘들겠다. 이거는 마방에서 판단했다기보다는 세영이가 판단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보통 이 정도 마필들은요. 조교사가 야 내놔. 너 안 되겠다. 너 빼. 이렇게 말 못해요. 세영이한테. 뭐 전도경이라든가 등급 이하의 기수들한테 얘기하죠. 야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영이 급한테 야 씨 그거 뭐냐 씨. 야 내려 감량 태울게. 이렇게 못하거든요. 세영이한테 먼저 물어봐요. 세영이한테 콜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량을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8번마 무한도마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일단은 승부는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2경주 8번마 무한도마 요거는 승부를 하러 나왔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외산마 4군경주입니다. 최근에 자기 포지션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기수가 김혜선입니다. 김혜선 기수가 너무 바닥을 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바닥을 지금. 그러니까 입상이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자신있게 기승하지 못합니다. 원래 이 9번마 선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이 굉장히 좋았고 조건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요.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기수하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는 기수들을 보면 발주할 때 보면 알아요. 그러면 김혜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김혜선인 선행마. 근데 최근에 김혜선 앞에 나가는 거 봤어요?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혜선 기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확실히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9번마 선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액면을 봤을 때 가장 유리함을 갖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김혜선 기수의 행보라든가 자신감을 봤을 때는 녹화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반면에 8번마 펄샤인 지하주 기수가 1경주에 12번마 마리지아에 이어서 32조 마필을 또다시 기승합니다. 근데 차이는 그거죠. 마리지아는 다 나온 상태에서의 전력평가를 하는 마필이고 펄샤인 같은 경우는 몇 번 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경주 10월 12일 경주에서 스피드가 있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됐던 마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전에 하주가 기승을 해서 중위권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편성이 하이페이스였어요. 마필들도 능력마들이었고 근데 그 정도 뛰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본 상태에서 가능성을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하주 기세 연속 기승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능력으로 봤을 때 9번마 선크래프트가 평가를 좀 세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작 내가 뭐 놓고 해야겠다라고 본다면은 8번마 션샤인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제는 지하주 기수가 알고 탈 수 있다는 거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앞에도 나갔던 마필이고 따라도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의 자유로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도 급의 전개라면은 어떻게 타느냐? 던지기죠. 이거는 무조건 던지기예요. 해서 저는 이번 주 3경주 8번마 펄샤인 전반부 저는 굉장히 욕심내고 들어가고 싶은 경주다. 그래서 이 레이스를 저는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합니다. 그 중심에 8번마 펄샤인을 놓고 때릴게요. 후차권에서 선크래프트 아닙니다. 이건 때릴 마필이 있어요. 해서 저는 이번 주 3경주를 8번마 펄샤인을 놓고 첫 번째 승부를 하겠다. 후다닥 까놓고 승부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거예요. 포카 칠 때 바닥에다가 투피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요. 트리플 A 투피 깔아놨어.
내 손에 진 카드를 몰라. 그렇잖아요. 일단 후단은 까였어요. 트리플입니다. ATF를 깔았어요, 지금 바닥에 제가. 근데 상대방들은 지금 메이드 깔렸습니다. 스트레이트, 프레쉬 다 깔렸어요. 메이드 깔렸습니다. 나는 퍼플이에요. 과연 내 손에 뭐가 지우겠느냐? 여기서 저는 레이스 들어갑니다. 바닥에 트리플 깔아놓고 레이스 들어갑니다. 바로 8번마 펄샤인이라고 하는 트리플을 깔아놓고 여기서 레이스 들어갑니다. 3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경주예요. 6번마 그레이드 캡틴이 내사 이걸로 두 번 졌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된 상태에서 내사 없이 입상을 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살짝 내사기는 보이긴 했지만 그 이전에 극단적인 내사가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전개를 보이면서 입상했던 마필이 6번마 그레이드 캡틴. 이거를 내사를 교정을 했다라기보다는 기수 교체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승군전. 아마 그레이드 캡틴이 최고 인기마일 거예요. 자, 근데 지난번에 조금 다르죠. 지난번에는 네츠 게이트에서 초반에 선행을 나가서 마피제 마필들이 던지긴 했지만 결국 네츠의 자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타고 나온 상태였거든요. 자, 이번 경주는 일렉스터라고 하는 꼴통이 출제했습니다. 이게 선행이에요. 이거는 바구르니가 기승 올라가 있는 순간에 이거 던지기입니다. 앞선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저는 14번마 금천지가 최근 두 번의 레이스에서 보여줬던 경주력, 이거 보면은요 5군에서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제가 이거 승부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 미러번쩍을 빼는 바람에 적중을 못 시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두 번의 레이스를 보면 전보, 텍스트북, 그 다음 경주 야후 션샤인, 아라비안, 이거는 현군에서 좀 한다, 내가 좀 뛰어, 등급이 좀 있어, 이런 마필들과의 레이스에서 이 정도 뛰었으면 이거 능력이에요. 근데 상대마들이 내사기 그리고 13전을 치르면서 아직까지 입상마가 없는 일렉스터, 위즈 브라운, 외곽, 이렇게 되면 금천직은 기복마가 아니에요. 전력이 완성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더구나 이번 경주는 내측에 코스모스까지 있기 때문에 앞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갈 공산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14번마의 최근의 안정감, 요걸 믿고 배팅할 수 있는 경주가 이번 제 4경주입니다. 저는 내측권의 앞선 전개마들보다는 14번마 금천지의 최근의 안정감, 요거를 믿고 배팅하고 싶은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복귀로 제대로 걸린 마필을 하나 놓고 승부를 합니다. 12마리의 출주마 중에서요, 이거는 지난번에 무조건 안 갔다, 지난번에 갔다고 하면 귓방망이를 그냥, 지난번에 덜 가서 뒤통수 세게 맞은 마필 갖고 이번에 때립니다. 지난번에 확실히 덜 갔기 때문에 이번에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마필 갖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 5경주를 금일경마의 두 번째 레이스 경주, 레이스 까는 겁니다. 요건 딱 깜깜이로 까는 겁니다. 이번 제 5경주 직전에 환희의 창가가 깜짝 놀랄만한 마필의 능력을 보였거든요. 이금주 기수의 연속 기승은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이거. 이번 제 5경주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직전에 대본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비슷하게 대보지도 않고 바닥쳤던
바로 한따거리 마필을 놓고 장석은 두 번째 승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경주예요. 사자왕, 비마, 덕봉산, 볼트샤인까지 앞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고요. 내측에 39조에서 1번마 퍼펙트 비카, 그리고 38조에서 3번마 피코오프. 자, 근데 두 마필 다 이제 고창범 마주가 이제 동반 출주한 마필입니다. 1번마 퍼펙트 비카 같은 경우는 데뷔 전부터 아주 뭐 빡빡한 승부를 봤던 마필이에요. 당시에 볼트샤인에 기승했던 문세영 기수가 내측 게이트에서 선행을 뽑아 올렸던 마필인데 이거를 1000m 단거리 경주에서 그대로 땄습니다. 근데 걸음발 자체가 완전히 압도하는 경주력을 보이면서 우승 거뒀던 마필이 1번마 퍼펙트 비카. 이번에 승군전인데 보통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은 그 강도를 보면 이거 한번 누르겠구나, 때리겠구나가 보이는데 이거는 때리겠구나 이거죠. 이거는 때리겠구나 이겁니다. 1번마 퍼펙트 비카는 때리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0m에서 우승 거둬놓고 1300, 1400에 나왔으면은 이거는 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대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안 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대본다는 건 뭐냐면 상대가 강하다거나 조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 타는 거. 그러니까 딱 해서 잘 풀리면 입상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리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일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그런 걸 대본다는 표현을 쓰는데 퍼펙트 기카는 1300, 1400이 아니라 1200에 나왔어요. 이건 대보는 게 아니죠. 해보는 거죠. 대본다와 해본다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1번마 퍼펙트 비카는 대보는 게 아니라 해보러 나온 마필이고, 해봐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을 정도로 말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저는 1번마 퍼펙트 비카는 연투된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4군 경주입니다. 14마리의 출주. 요거는 제가 그 메인으로 잡았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좀 먹고 들어와야 되는 경주예요. 요거는 제가 좀 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차권도 좀 구멍수가 있어요. 지금 한 6구멍 정도 제가 지금 일단 추려놨어요. 6구멍 정도를 추려놨는데 당연히 배당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6구멍 정도를 추려놓은 겁니다. 자, 이번 제 7경주는요. 독한 복귀를 통해서 세게 잡고 가는 마필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요 마필 같은 경우는 그 11월 달에 배당 한번 세게 잡자로 들어갔단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말밥을 한번 줬잖아요, 우리가. 말밥을 한번 줬기 때문에 이거는 여지없이 들어갑니다. 예상했던 대로 조교는 강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지금의 이 상태는 후회 없이 배팅해도 될 정도까지 수준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세게 한번 들어갈게요. 맘먹고 한번 배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요, 이 레이스를 동참을 하려면은 생각 잘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화면에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차면은. 그리고 인기도가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배팅하고 나서 와, 이 새끼가 이게 이 장석이 이놈이 그냥 뭐 하자는 이게 플레이야, 이렇게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정도 폭탄 마피를 추천 경주가 아닌 메인으로 들어갈 정도면은 이거는 단순히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 마필들은요, 뭐 한 달, 두 달 보고 들어가는 마필이 아니에요. 쭉 지켜보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타이밍이 걸렸다 싶었을 때 쑥 들어가는 마필이거든요. 이번 제 7경주! 지난주에 32조에 스톰히트 놓고 90배짜리 때리기 들어갔다가 졌는데 똑같이 나오면 안 되겠죠? 후회 없이 한번 들어갑니다. 이번 제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아무리 똥말이고 아무리 폭탄이고 결과물이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해도 장석과의 고액배당 메인 승부에서는 내가 후회가 없었어. 먹은 게 있어. 그리고 얘가 그냥 어설픈 마필 갖고 승부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면 꼭 동참해 주세요. 끝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번 제 7경주 장석이 메인으로 한번 세게 한번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가 8경주죠. 1400m 혼합 3군 레이스입니다. 이게 중후반부 넘어가면서요, 레이스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이번 제 8경주 14마리 출주고요. 미스터 평촌, 빅터준, 장산태양, 쾌속질풍, 앞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레이스들이에요. 내측의 4번마 리얼키는 결국 1700 직전경주 승군전에서 능력을 그대로 뽑아 올리면서 연투. 자,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직전보다 편성은 더욱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장담 못하죠. 저는 7경주에서도 세게 보고 배당을 노렸지만 이번 8경주에서도 한 번 더 세게 보고 한번 들어갑니다. 1300이 아닌 1400이라는 레이스고 앞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배당을 째야 한다. 7경주에 이어서 8경주까지 연투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마필이 역시나 큰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욕심 충분히 내고 들어가는 배팅입니다. 이번 제 8경주를 7경주에서 고액 배당의 메인 승부, 이번 제 8경주까지 그대로 달고 들어가는 고액 배당 승부. 8경주까지 연투 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4군 경주예요. 5번마 구덱톤은 직전에 결국은 잡았습니다. 제가 구덱톤의 1비 결국은 잡았어요. 구덱톤은 계속 물먹이다가 결국 1300m 내측 게이트에서 딱 잡았습니다. 4번마 구댕군 전형적으로 재검을 치르면서 말이 계속 좋은데 실전에서 허부적. 지난번에 장추열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입상. 근데 이걸 만만히 볼 수 없는 게 지난번에 우승마가 호소람, 이창마가 연주대군. 근데 두 마필 다 조시발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구댕굿이 3차 갔단 말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장추열 기수의 연속 기승. 보통 이렇게 가면요, 마방에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추열이하고도 상의를 한 거고요. 어때? 괜찮아. 중거리 괜찮아. 그리고 출마표를 쭉 보죠. 출마 예정표를. 과연 구댕굿을 어디다 꽂았느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토요일 같은 경우가 그 4군 경주가 9경주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가 이번제 9경주. 근데 9경주 같은 경우가 1400m예요. 국사군 경주. 근데 그 당시 레이스를 보면 전보가 출전한 경주입니다. 레이스가 조금 강해요. 근데 이번제 9경주 같은 경우는 등급이
아래 등급이에요. 선택을 한 거예요. 마방에서. 아, 이거냐를 고민하다가 구댕굿이 중거리가 조금 약점이 있는데 편성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더구나 구대통 같은 경우는 직전에 입상했지만 결국은 이거는 내삭기가 있기 때문에 중거리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행복한 하루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수가 바뀌면서 그림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서승훈이라고 하는 부담 중량이 늘어난 상태의 경주라면은 이거는 분명히 내용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마방에서 이번 제 구경주 선택을 한 겁니다. 해서 저는 이번 제 구경주에서의 4번마 구대굿, 요거는 굉장히 세게 보고 의미를 가지고 배팅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바로 4번마 구댕굿, 마방에서 고민 끝에 선택한 카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내용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 들어갑니다. 자, 식경주가 국내산마 1군 경주고요. 11경주가 외산마 2군 경주입니다. 이번 제 식경주 같은 경우는 12마리의 출주이긴 한데 능력마가 출주하고 있죠. 바로 직전 대통령의 대상경주에서 2창 마필인 베스트 캡틴, 그리고 경기도 지사배에서의 2창 마필인 천년동안. 천년동안은 55의 문세영이고요. 베스트 캡틴은 부중은 늘기는 했지만 기세가 워낙에 좋잖아요. 결국 이제 베스트 캡틴 같은 경우는 59라는 한계 부담 중량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이걸 이제 고민하는 경주고, 3번마 블루캐팅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박태종 기수가 승부를 제대로 이빠이 조시 때리고 했거든요. 가서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센 놈들한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센 놈들한테 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블루캐튼의 약점이고, 금화챔프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바닥을 전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블루캐튼을 이긴 경주가 저는 금화챔프에게는 거의 바닥을 봤던 경주. 결국은 이번 레이스는요, 1000년 동안과 부중은 늘기는 했지만 베스트 캡틴의 동반 입상이 너무 많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중 싸움이긴 한데, 부중을 고민하기에는 베스트 캡틴이 최근에 보여왔던 행보가 광교비상, 마이데이, 1000년 동안도 이겼어요.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부중만을 가지고 아랫등급의 마필들하고 핸디캡에서 부중이라는 건요, 능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0년 동안과 베스트 캡틴의 그 동반 입상이 현장에서의 두 마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 1000년 동안은 문제 없어요. 이 조교 때 보니까 한마디로 무시무시 하더라고요. 결국 베스트 캡틴인데, 왜냐하면 이 베스트 캡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예시 때 말이 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전히 말이 조교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장 문제만 없다면은 이건 17의 저배당 맞고니 너무 쉽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서 식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2군 경주고요. 14마리입니다. 클로징이 지금 3연승입니다. 근데 클로징은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걸치면서 클로징이 가장 이번 경주에서 상대를 만났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클로징은 의심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4착 승군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마방에서 이마필을 올리느냐 이거죠. 과연 이마필이 연승을 거두면서 1군까지 올라갈 능력이 되느냐. 제가 맞으면요 1군 안 올립니다. 아직 중거리도 안 뛰어봤지, 센 놈들하고 상대도 없지, 이런 마필들을 자칫 1군으로 빨리 올릴 경우에는 정말 바닥깁니다. 그것도 개바닥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 11경주 8번마 클로징은 무조건 의심하는 마필. 한마디로 배팅 못한다. 이번에 일단은 한 수 접고 가는 마필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 아마도 연투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도가 예상이 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 마필이 3연승을 거두면서 진짜 센 놈들하고 상대는 없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